저는 드림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토익 RC 정수진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 컨텐츠로 Q&A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 답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분 영상이라. 그래서 영어 관련된 토익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답변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저희 더보기나 설명 참고란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네, 질문을 바로 읽고 답변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머니에다가 질문들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나오는 질문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토익 고사장이 따로 있을까요? 고사장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Q&A 전에도 뭐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죠. 비추천하는 고사장은 한 곳이 있어요. 대왕중이라고 근처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는 스피커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웅웅거리는 사운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리스닝을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됐던 고사장이고, 혹시 추천하는 고사장 쌤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럼 반대로 이제 추천하는 고사장을 하나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음질이 좀 별로다라는 편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삼선중이라고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고사장인데, 거기는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음질도 깔끔하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 사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삼선중 보이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고사장 콘텐츠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쵸. 바로 다음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사장 후기 콘텐츠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쌤, 실제 성격이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인데 실제 수진 쌤 성격.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근데 이제 사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제가 막 되게 막 살갑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친해지면 살가워지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도 가리고, 그래서 되게 텐션이 막 엄청 처음부터 높은 편은 아니고, 시크해요. 시크해요. 이제 반대로 제키쌤은 이제 저는 텐션이 좀 굉장히 높죠? 텐션이 높고 좀 밝고 그리고 낯도 별로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MBTI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게 다 다른 만큼 제가 첫 자리랑 끝 자리만 공개를 할게요. 저는 I랑 P입니다. I랑 P고요. 우리 수진 쌤은 저는 이제 E랑 J겠죠? E랑 J. 근데 이제 끝자리뿐만이 아니라 가운데도 이제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이제 뭐 굳이 꼭 진짜 정확한 MBTI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따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지만. 13층으로 올라오시면 수업 끝나고 물어보시면 네. 알려드리도록 일단은 할게요. 저희 이제 약간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요, 나는 이렇게 두 자리만.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되게 긴 것 같은데. 일하면서 토익 공부를 계속했는데 일 끝나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면 새벽에 자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토태기가 온 것 같아요. 혹시 토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있을까요? 점수도 정체기인 것 같고 단어도 잘 안 외워져요. 네, 수진 쌤이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일이랑 공부를 병행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토익 공부에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번아웃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약간 오버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도 굉장히 잘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공부하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일단 이런 시기가 왔으면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아예 통으로 쉬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쉬면서 계속 토익 걱정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다 잊어버리고 다 놓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다 잊고 좀 놀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수업하실 때 난감한 경우가 있나요? 난감한 경우가 정말 많죠. 뭐 쌤도 있을 거고 또 저도 있을 텐데 좀 비슷하죠. 비슷한 포인트일 거예요. 저는 일단 갑자기 프로젝트가 나가거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좀 난감한 게 있고, 또 쌤은 언제가 있으시죠?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수강생분들 이제 저도 뭐 비슷해요. 그쵸.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이제 대답을 이렇게 갈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아니오 정도의 간단한 반응도 없으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맞아요. 이게 되게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저희가 11차부터 넘어가면 조금 이제 매지가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를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눈동자들 그쵸, 혹은 그쵸. 흰자가 자꾸 보이는 수업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농담을 조금 중간중간에 섞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흡수시켜 버리시는 그마저도 이제 그쵸. 조금 이제 반응이 없을 때는 음. 저도 어떻게 하지라는 당혹스러움, 난감함이 있죠. 그렇죠. 농담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먹히지 그것마저 않는 경우, 불가능해요. 그게 먹히지 않는 경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 좀 하세요. 저희가 뭐 콘서트장처럼 뭐 어. 방청객처럼 make some noise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 아니오면 되는데 그죠, 진짜. 그죠. 쌤 차림.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토익 선생님으로 어떨 때 가장 뿌듯하신지. 저 같은 경우는 해커스 그 게시판에 후기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점수까지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하죠. 토익으로 인해서 영어도 재밌어졌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메일 받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쵸. 정말로. 예. 되게 후기 같은 것도 저희 사실은 막 한 번 읽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막 쓴 여러 번 저도 여러 여러 번 번 봐요. 읽어보면서 막 감동받고 막 혼자서 네네네. 좋아하고 또 막 힘나서 수업 가고 막 맞아요, 이렇죠. 맞아요. 예. 그때 가장 또 보람을 느끼고 느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LC 질문이고요. LC 파트 2 쉐도잉이랑 딕테이션을 해도 직독직해가 아마 직청직해 같아요. 이게 직청직해가 잘 안 늘어서 질문을 바로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자, 파트 2는 그쵸 제가 거의 입문 기본 레벨 담당이니까 딕테이션 노트를 항상 옆에다가 끼워 놓죠. 숙제 옆에다가. 근데 딕테이션보다도 중요한 건 쉐도잉이에요. 쉐도잉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이게 직청직해가 안 된다는 건 직독직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 해석을 봤을 때 그게 영어로 튀어나올 때까지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튀어나올 때까지 쉐도잉 연습이 돼야 돼요. 아마 이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쉐도잉을 하실 때 앞에 스크립트를 쭉 계속 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듣기만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스크립트를 봤을 때 한국말 스크립트에서 해석이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파트 2 질문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건 또 이제 RC네요. RC네요. 파트 6 문장 삽입 문제가 유독 어려운데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파트 6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매번 강조를 하지만 이런 파트 5랑은 조금 유형이 다르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흐름을 잘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파트 5처럼 구조상으로 풀 수 있는 문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휘 문제도 그 문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앞뒤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어휘 문제가 주로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뒷 문장 읽고 연결고리 힌트 잘 찾아서 그런 것들 우선해서 이제 답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봤을 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독직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바로 앞문장 그리고 바로 뒷문장을 읽었을 때도 보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우선 고려해야 될지 전혀 판단이 안 되고 뭐가 답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다른 문제 먼저 푸시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면서 흐름을 좀 더 파악하다 보면 이 문장 삽입 문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힌트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직은 이제 엄청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입문 기본 레벨 이제 한 700점 정도 그리고 이제 높으면 800점 정도로 이제 목표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문장 삽입 문제보다 그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 삽입하는 막 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지문에 빈칸이 4개 뚫리는데 문장 삽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문제만 내가 잘 맞을 수 있어도 이거 하나 틀리는 거 그렇게 점수에 큰 영향이 가지 않아요. 이 문장 삽입 문제는 직독직해가 좀 이제 해석이 좀 빨리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러니까 파트 7이 좀 되어야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의 단어 암기나 영어 공부 방법 팁이 궁금해요. 쌤은 어떻게 암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영어 공부 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당연히 뭐 딱히 막 이게 딱 시간을 정해두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저도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열심히 막 쓰면서 외우시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첫날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서 외우려고 하게 되면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단어량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가 없고 또 중간중간 멍 때려요.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고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스펠링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발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또 모르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발음을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 이제 단어 암기 외우는 방법을 이제 그 영상으로 또 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는 있었는데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감각을 또 자극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는 또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외우고 끝이 아니라 이런 단어 시험 생성기 있잖아요. 해커스토익 다 기출복합 있어요. 단어 시험 생성기.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 시험 범위로 단어 시험을 꾸준히 보시고 가끔 그 단어장을 약간 섭렵하려는 의지로 모든 출판사의 단어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단어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 해커스토익 기출복합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충분하니까 맞아요. 그거 3회독, 4회독 하실 생각 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지금 수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보고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습관, 영어 말고도 언어를 익히는 습관 중에 이제 중얼거리면서 좀 따라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러시아 문화권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서 살 때도 저는 언어가 빨리 늘었던 이유가 따라 말해봐서 그랬어요. 들었던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헷갈렸던 부분, 뭐 잘 안 들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발음해보는 거, 말로 꺼내서 내 발음을 들어보는 게 암기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이나 노래 제 국적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답변을 써놓을 테니까 거기 꼭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 또 이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말도 버벅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사실은 퀄리티가 중요한 거잖아요. 안에 컨텐츠가 중요한 그쵸. 거라서 저희가 또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왜 웃어요? 왜? 수진! 요, 짤키! 어떻게 했어요? 손 안 되는구나. 다시 꼭 진짜 안 웃었다. 백지장 됐다. 잠깐만.